역사 속에는 때로 가장 극적인 드라마보다 더 믿기 힘든 반전이 숨어 있곤 합니다. 한 나라의 국왕을 낳은 어머니가 사실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천민 출신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 그 여인이 말년에 궁궐에서 쫓겨나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문이 떠돈다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신분 상승을 이뤄낸 여인이 어째서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인,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녀의 삶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과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의 조각을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궁궐의 가장 깊고 후미진 곳, 왕의 그림자조차 보기 힘든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던 무술이라는 신분의 여인들이 있었죠. 숙빈 최씨 역시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굳은 일을 도맡았던 그녀의 고된 삶 속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임금, 숙종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을 넘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미천한 무술이었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왕의 여인이 되었고 마침내 훗날 조선의 21대 왕이 되는 아들, 영조를 품에 안게 되죠. 천민의 몸에서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은 그녀에게 후궁으로서 최고의 자리인 빈의 지위와 함께 엄청난 권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솟아오른 드라마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진짜 시험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누렸던 희대의 여인, 장희빈이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숙빈 최씨는 이 숙명적인 대결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고 결국 장희빈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궁중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마침내 수건이었던 아들을 왕위에 올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그녀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고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부신 성공 뒤편에서는 수많은 시기와 질투의 눈빛들이 번뜩이고 있었죠. 천한 신분으로 왕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꼬리표이자 정적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공격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누리던 그녀의 말년이 사실은 비참함 그 자체였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어머니가 된 그녀가 궁궐 밖으로 내쳐져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믿기 힘든 소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소문은 꽤나 구체적이어서 그녀가 궁에서 쫓겨나 자신의 사가에 머물다 병을 얻어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외롭게 죽어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들이 장차 왕이 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그녀가 이토록 허무하게 버려졌다는 것을 선뜻 믿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이 끔찍한 소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그 안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흉흉한 소문이 마치 사실처럼 퍼져나갔지만 정작 조선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숙빈 최씨는 오랜 기간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궁궐의 엄격한 법도 안에서 병을 돌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숙종은 그녀가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궁 밖의 사가인 이영궁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허락했던 것이죠. 이것은 처벌이나 내쫓음이 아니라 왕이 평생 아꼈던 후궁에게 내린 마지막 배려에 가까운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이영궁으로 나간 이후에도 숙종은 어이를 보내 병세를 살피게 하고 약을 내리는 등 지극한 관심을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숙빈 최씨는 결국 그곳에서 2년여의 투병 생활 끝에
49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겨납니다. 왕의 배려로 궁을 나간 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그녀가 비참하게 쫓겨났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졌던 것일까요? 문제는 그녀의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평생 따라다녔던 출신이라는 꼬리표에 있었습니다. 천민인 무술이 출신이 왕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장차왕위에 오를 유력한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숙빈 최 씨가 살아생전 얻었던 모든 영광과 권력은 반대파에게는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궁 밖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 되었죠. 결국 천한 출신이라 버림받았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기에 아주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단순히 한 여인을 폄하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아들인 연인군, 훗날 영조의 정통성까지 흔들려는 교묘한 정치적 공격이었던 셈입니다. 어머니의 신분이 미천하다는 것은 왕이 계승에 있어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곧 그녀의 아들 역시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주장으로 손쉽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공식 기록에 담긴 밋밋한 진실보다 천민 출신 후궁의 비극적인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소문에 훨씬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평생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려 발버둥 쳤던 한 여인의 마지막 길이 병을 돌보기 위한 배려가 아닌 권력 다툼의 패배자로 그려지는 순간이었죠. 결국 숙빈 최 씨가 궁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은 역사적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을 둘러싼 시대적 편견과 정치적 암투가 빚어낸 거대한 오해였던 것입니다. 진실은 그녀가 병 때문에 궁을 나갔다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권력의 정점에서 내쳐진 비운의 여인으로 남게 된 셈입니다. 어쩌면 진짜 비극은 그녀가 궁에서 쫓겨났다는 소문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왕의 어머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따라다닌 신분의 한계와 죽음 이후까지 이어진 정치적 공세야말로 그녀의 삶을 더욱 쓸쓸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이 뒤틀린 기억은 한 개인의 삶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변질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아들 영조는 어머니를 둘러싼 이 끔찍한 소문과 자신의 정통성을 향한 공격에 어떻게 맞서 싸웠을까요? 평생에 걸쳐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아들 영조의 처절한 노력은 그가 직접 남긴 수많은 기록과 글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쫓겨난 여인의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아들이 기억하는 현명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만이 가득했죠. 실제로 영조는 왕이 된 후 어머니 숙빈 최 씨를 추존하고 그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직접 비문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글에는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롭고 인자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엄격하면서도 따뜻하게 길러냈는지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숙빈 최 씨가 궁을 떠나 사가에서 머물렀다는 것 자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세간의 소문처럼 죄를 짓고 쫓겨난 것이 아니라 지병이 깊어져 치료와 요양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병이 위중해지면 궁의 엄격한 법도와 절차를 피해 비교적 자유로운 사가로 나가 치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숙빈 최 씨의 경우도 바로 그런 사례였던 셈이죠. 오히려 숙종의 배려와 아들 연인군, 즉 훗날 영조의 지극한 간병 속에서 마지막을 준비했던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녀가 궁 밖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이 단편적인 사실이 왜 쫓겨났다는 억울한 누명으로 변질되어 역사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그녀가 평생 벗어날 수 없었던 천민 출신이라는 뿌리 깊은 한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무술이, 즉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허드레시를 하던 여인이 왕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파격이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었겠지만 동시에 기득권 세력에게는 불편하고 위협적인 현실이었죠. 그녀의 존재 자체가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상징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성공 뒤에 언젠가는 비극적인 몰락이 따를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궁 밖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편견과 기대를 충족시켜주기에 너무나 완벽한 재료였던 셈입니다. 결국 쫓겨났다는 소문은 그녀의 신분적 한계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영조의 정통성을 흔들려 했던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는 더없이 좋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모욕은 곧 아들인 왕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숙빈 최 씨가 미천했기에 부덕했고 결국 그 죄로 인해 버림받았다는 거짓 서사를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이는 영조의 치세 내내 그를 괴롭혔던 아킬레스건이었고 왕의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교묘하고도 잔인한 정치 공세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숙빈 최 씨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궁을 나갔다는 역사적 진실은 이처럼 거대한 편견과 정치적 음해의 파도 속에서 힘을 잃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한 여인의 삶이 가진 본래의 모습은 지워지고 시대가 더 쉬운 초라한 이미지만이 남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역사가 어떻게 특정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재단되고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증거이기도 합니다. 진실은 기록 속에 잠들어 있었지만 소문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것이죠. 영조는 이 거대한 거짓의 상과 평생을 싸워야 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에도 끊임없이 천암무수리의 자식이라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고 어머니의 신분을 부정하는 상소와 벽서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어머니의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고 그녀를 기리는 글을 짓고 그녀의 친정 가문을 돌보는 일에 집착에 가까운 정성을 쏟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효심을 넘어선 자신의 존재 이유와 왕권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는 어머니의 삶을 올바르게 복원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을 올가매던 정통성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숙빈 최 씨의 죽음을 둘러싼 소문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뿌리 깊은 신분, 차별과 왕위를 둘러싼 치열한 권력 투쟁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산물이었습니다. 그녀가 궁 밖에서 죽었다는 사실 하나를 씨앗 삼아 온갖 편견과 음해가 넝쿨처럼 자라나 진실을 뒤덮어버린 셈이죠. 결국 그녀가 쫓겨났다고 기억되는 이유는 그녀가 실제로 쫓겨났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쫓겨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편견이 만들어낸 슬픈 초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의 진짜 삶은 기록 속에 고요히 남아있지만 한번 퍼져나간 소문이 생명력은 너무나도 끈질겼습니다. 영조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향한 왜곡된 시선은 쉽사리 거두어지지 않았죠. 한 인간의 존엄성이 신분이라는 굴레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의 쓸쓸한 마지막은 어쩌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강요한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끈질기게 이어진 소문 너머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숙빈 최 씨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비극적인 그림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활자로 남겨진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들을 따라가 보면 그녀가 궁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록이 증언하는 것은 오랜 지병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의 모습이었죠. 숙빈 최 씨는 말년에 이르러 심각한 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궁궐의 어이들이 온 힘을 다했지만 차도가 없자 결국 숙종은 그녀가 궁 밖의 사가, 즉 이영궁으로 거처를 옮겨 편안히 요양하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은 내쫓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배려 속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특별 조치였던 셈입니다. 특히 훗날 영조가 되는 아들 연인군의 효심은 지극했는데요. 그는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의 사가를 찾아 문안을 드리고 약시중을 들었죠. 기록에는 병세가 위중해지자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밤을 새워 간호하는 아들의 애끓는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숙종 역시 매우 비통해하며 후궁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명했습니다. 아들의 지극한 보살핌과 왕의 애도 속에서 눈을 감은 것. 이것이 바로 역사가 말해주는 숙빈 최 씨의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녀는 쫓겨난 비운의 여인으로 기억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복합적이고도 서글픈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그녀가 왕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궁궐이 아닌 사가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진실이야 어찌 되었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에는 너무나 좋은 이야기 소재였던 것이죠. 궁 밖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천민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더해지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졌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불을 지핀 것은 바로 그녀의 아들, 영조를 둘러싼 끈질긴 정통성 시비였습니다. 영조의 정적들은 그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어머니의 신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소재로 이 소문을 활용했죠. 즉, 천안 무수리의 피를 이어받은 왕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어머니가 비참하게 쫓겨났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확대 재생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숙빈 최 씨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미천한 신분과 그로 인해 평생 아들을 따라다닌 정통성 논란,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궁중 암투의 그림자가 뒤섞여 만들어낸 거대한 오해의 산물이었던 셈이죠. 그녀의 삶과 죽음은 한 개인의 서사를 넘어 신분 제도의 모순과 권력의 비정함이 어떻게 한 인간의 존엄을 왜곡하고 재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서늘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문은 진실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매력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이 이면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는 때로는 훨씬 더 깊고 쓸쓸한 울림을 우리에게 남기곤 합니다. 결국 그녀를 궁궐 밖으로 내몬 것은 왕의 냉정한 명령이 아니라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그녀를 올감했던 신분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결코 쫓겨나지 않았지만 평생 그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살았던 것이죠. 숙빈 최 씨의 마지막을 둘러싼 오해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아들 영조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고, 이는 훗날 영조의 정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이 남긴 진실과 오해의 간극 속에서 우리는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넘어 조선이라는 시대가 가졌던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